안녕하십니까. 전직 7년차 은둔형 외톨이, 현재는 방구석 치유 전문가 안쿤입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는지요? 촬영하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제가 어제까지는 그 일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그 추석 연휴에 이제 저는 일을 했거든요. 일을 한다고 너무 바쁘고 일 끝나고 이제 운동하고 밥 먹고 나면은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서 자야 돼가지고 이제 강의 하나 듣고 나면은 그 사이버 대학교 강의 하나 듣고 나면은 바로 자야 될 시간이라서 그런 루틴으로 보낸다고 이제 그 영상 촬영이 조금 많이 지체가 되었고 이제 일이 끝나게 돼서 이제 오늘 월급이 들어왔더라고요. 월급이 아니고 주급이죠. 주에 일했으니까 1급이라고 해야 되나? 4일치 1급이 들어왔더라고요. 한 43만 원 정도 들어왔던 것 같은데 제가 그 근무하게 된 일은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저번 편에서 제가 제 플랜 A대로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조금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쿠팡 고객센터랑 이제 다른 식기세척기 만드는 회사에 면접 보러 가는 것까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그 쿠팡 2차 테스트에서 떨어졌고 그 영업직은 제가 봤을 때 비전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안 하기로 했고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이제 구해보려고 하는데 와 이게 경쟁이 빡세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지원서를 넣어도 다 연락이 안 옵니다. 전화를 해도 이미 다 구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와 이 사실 그 편의점 이틀 아르바이트만 해도 제가 아끼고 살면은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틀 정도 일하고 예, 이틀 정도 일하면은 딱 14시간 정도라서 그 주휴수당 안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고용 형태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편의점이 많은데 그런 데라도 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알바만 보다가 명절 알바 해가지고 이제 단기 알바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뭐 마트 알바도 있었고 했는데 제 눈에 하나 띄었던 아르바이트가 그 양산에서 제가 있는 집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를 가게 되면은 이제 신불산 추모공원이라고 이제 공원묘지가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려면은 이제 양산에 또 스키장이 있는데 에덴밸리 스키장이라고 거기 가는 길목에 있는 신불정사라는 이제 절에서 전락골당에서 이제 그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4일간 빡세게 일을 했습니다. 이제 빡셌다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름 빡세긴 빡셌지만은 그 아이폰에 기록된 거 보니까는 하루에 거의 한 24,000번 정도 걸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고객님 그 오시는 유족분들 안내하고 하는 일은 뭐였냐면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는 일이 그 근무자가 많았습니다. 이제 첫날에는 근무자가 2명, 그리고 이제 둘째 날에는 근무자가 뭐 3명, 그리고 추석 피크 타임 때는 근무자가 뭐 6명, 7명,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근무자가 1명, 이런 식으로 이제 일용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3일 정도는 제가 그 낙골당 내부에서 그 에어컨 밑에서 이제 그 낙골당 방문하시는 유족분들 안내해드리고 이제 거기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유족분들이 이제 유리문을 개폐달라고 하면은 그 조심조심히 이제 나사를 전용 나사를 그 전용 드라이버로 풀어가지고 유리문을 개폐하는 작업을 좀 했었거든요. 어, 힘들진 않았는데 일단은 뭔가 좀 경건한 마음으로 근무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서의 경험이 저한테는 너무 명절 중에 가장 보람찼던 명절인 것 같습니다. 명절 하면은 보통 이제 다 그 오랜만에 이제 친인척들 보면서 이제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덕담도 나누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제 명절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명절이 힘들기도 한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명절이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은 친인척들이 많고 왕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용돈을 좀 많이 받았어요. 진짜 학교 다닐 때 저만큼 친인척 집에 가는 집도 드물었고 가는 집이고 이제 가는 친척이 많다 보니까 만나는 친척이 많다 보니까 용돈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모님이 뺏지도 않고 그 돈을 저한테 다 제가 알아서 사용하게끔 하시니까는
명절이 엄청 기다려졌죠. 특히나 제일 피크 쳤던 타임은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치고 이제 대학교 갈 때, 설날 때 그때 제일 용돈 많이 받았던 것 같거든요. 아, 행복했죠.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저한테도 명절 증후군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냐면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올 때까지는 좋았죠, 명절이. 근데 그 뒤에 이제 취준생이 되면서 어디를 취업을 했느니, 아니면 뭐 언제 결혼할 거니, 언제 집에 이제 색시를 데려올 거니, 요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이제 그때부터 친척들 보는 게 부담이고 좀 힘들더라고요, 많이. 그때부터 저한테 명절 증후군이 생겼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그 성묘 가는 것도 되게 귀찮았고, 예, 제사 지내는 것도 뭔가 좀 피곤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어, 나의 이제 조상님들에 대한 그런 뭐 성묘라든지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이전에 벌초하면서 저희 이제 할아버지랑 증조부모님 이제 묘소 가서 벌초하면서 성묘를 다 지냈거든요. 올해부터 이제 추석 제사는 사라지고 이제 설에는 따로 저희가 벌초 같은 걸 하지 않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가족끼리 좀 제사 지내고 이제 조상 보러 가자고 그때 제사만 지금 남겨놓은 상황이거든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추석 때 딱히 뭐 할 것도 없고 뭐, 예, 그래서 이제 명절 아르바이트를 했고 생활비 벌려고, 그 우리 가족은 아니지만 이제 유족분들에게 이제 안내를 하고 유리문 개폐하면서 이렇게 다 보시고 말씀 주시면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갈 때마다 사람들이 진짜 90도로 이렇게 인사하면서도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는 진짜 그냥 정성을 다했을 뿐이거든요, 유족분들한테.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테니까는, 자기가 찾아온 가족들에 대한.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연으로 이제 이분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아니면 누군가는 이제 수명을 다해서 돌아가셨겠죠. 그래도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은 한 분 한 분 우리 조상, 나의 이제 조상을 모신다 생각하고 깍듯이 안내하고 하니까는, 저 낙골당 아르바이트 하면서 팁 처음 받아봤습니다, 팁. 그게 팁을 어떻게 해서 받게 됐냐면은, 그 3층 낙골당에 이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이제 부부가 와서 진짜 그 곁을 떠나지는 못하고 문을 열어놓고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계속 거기 앉아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때 점심을 먹으러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유리문을 닫아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기다려드렸는데 나중에 그걸 아셨나봐요. 그래서 아,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이거라도 이제 좀 받아달라면서, 제가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만 원을 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왜냐면 시급이 저한테는 더 생긴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진상이 하나도 없었고, 이 사람이 죽음 앞에 경건해진다고. 제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시오, 다 보시고 말씀 주십시오, 다 드리겠습니다, 열겠습니다, 닫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상대방이 더 이제 수그러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시니까 너무 보람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납골당에 이제 방문하러 오시는 분도 계셨겠지만은, 이제 그 명절을 앞두고 돌아가신 분은 이제 안치식도 같이 하고 이제 기제사도 하고 사십구제도 했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다 인사하고 가시고 그러니까는, 이 말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뭐 약간 감동들이 몰려왔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이제 팁 받은 썰도 있지만은, 제가 낙골당에 근무하면서 좀 약간 충격을 먹었던 게 있는데, 그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 오면 자식들이 우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자식이 이제 부모를 떠나보내고 이제 통곡하는 것보다, 그 어떤 어머님 한 분의 이야기인데, 그분도 이제 2층에 낙골당에 이제 자기 아들을 이제 거기에 이제, 예,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거를, 마음에 묻었다고 해야 되나, 마음으로 묻었다고 해야 되나, 자식을 마음으로 묻으신 어머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울음소리가 진짜로 달랐습니다. 예, 자기 부모나 친척이 죽어가지고 이제 우는 울음소리랑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어미의 그런 울음소리가, 통곡이 그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아, 이게 제가 정말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은둔 생활하고 이제 불안장애 우울증 있었을 때
전에 한번 죽을 생각도 여러 번 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죽을 힘도 없었거든요. 이게 우울증이 이제 앞선 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몬 작용이고 그 용어가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느끼는 슬픔, 우울 요런 게 아니고 제가 용어가 약간 잘못됐다고 했잖아요. 디프레스, 무기력증입니다. 무기력증. 나를 못 움직이게 뭔가가 잡아 끄는 거예요. 이게 우울이라는 거를 영단어로 보면 디프레스거든요. 아래로 이제 압력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무겁게 몸이 무거워진다. 예. 우울하다는 거는 이제 슬프다. 약간 이런 건데 이제 무기력이랑 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간에 그런 용어고 요즘에는 이런 우울증을 갖다가 과거의 우울증이라 안 하고 이제 신종 우울증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신종 우울증 해가지고 요즘 2030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그런 우울증이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무기력해서 사실 죽을 용기도 없었고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쫄보라고 제가 은근히 약간 보신주의거든요. 항상 이제 어디 가더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조심스럽게 이렇게 사주 경계를 하고 그 저희 아버지 친구 딸이 이제 그 스마트폰을 보고 걷다가 비명행사한 그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보다 보니까 안 그래도 불안장애가 있는데 이게 약간 과도하게 저의 안전을 신경 쓰면서 이제 운전도 안전 운행하고 항상 이제 쳐다보면서 가거든요. 죽기 싫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을 용기도 없었고 또 죽을 힘도 없었습니다. 무기력 하다 보니까 움직이기가 싫었으니까 죽으려면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약을 먹든지 그냥 항상 이제 누워 생각하는 게 고통 없이 힘들지 않게 쉽게 죽는 방법 없을까 이래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검색하는 것조차 이제 귀찮더라고요. 그때는 무기력하더라고요. 그냥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제가 이 얘기 말씀드리는 게 이게 자식이 어떤 짓을 하건 뭘 하던 간에 진짜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보다 심한 상불은 없다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진짜 그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님의 그 통곡 소리가 진짜로 구슬프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일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굉장히 슬프겠지. 이제 그러면서도 아버지 또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엄마 또 올게 이러면서 간단 말이죠. 근데 울음소리도 틀린 울음소리의 그 약간 파동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데시벨이라고 해야 되나 그 여튼 있어요. 그게 들어보면 차이가 느껴져요. 이건 제가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있어요. 그거 들으니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겠죠. 어떻게 해서 이제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중엔 그분의 아드님의 이제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서 낙골당 2층 올라가서 사진 봤거든요. 진짜 저도 막 좀 많이 슬펐습니다. 그래갖고 나는 절대로 부모님보다 죽지 말아야겠다. 먼저 죽지 말아야겠다. 이거보다 상불은 없다. 내가 조금 느리고 못났고 부모님 봤을 때 한심스러울지 몰라도 그런 불효는 불효도 아니다. 그냥 앞으로 잘 살면 된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부모가 이제 눈 감기 전까지만 해도 눈 감기 전까지 내가 내 한 몸 건사해서 잘 살고 이제 내가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모습만 보여줘도 진짜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거든요. 지금 약간 이야기하면서 좀 슬프네. 좀 약간 눈물이 좀 약간 글썽글썽거리거든요. 그런 것도 느끼고 이제는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명절에 다들 쉬는데 많이 힘들었겠노 하겠지만은 저는 진짜로 보람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바쁜 추석에는 이게 우리가 점심시간 따로 없어요. 8시간 풀타임 근무해요. 그리고 밥을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무 교대자가 있어요. 한 명씩. 근데 추석 당일에는 이제 그 근무자가 이제 한 7명 정도 됐는데 이제 한 명이 이렇게 교대해주다 보면 밥 타임이 너무 미뤄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까지 투입이 돼가지고 저는 원래 하는 일이 4일 근무자이기 때문에 이게 3일 근무자 한 명에 4일 근무자 한 명에 뭐 1일 근무자 여러 명 이런 식으로 뽑았었거든요. 저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 사람 중에서 4일 근무자로 제가 뽑히게 된 거죠. 4일 근무하시게 되니까는 이제 제가 바깥에서 이제 교통 정리하고 환경 미화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낙골당 내부에서 이제 안내하고 이제 유리문 개폐하고 거기 있는 직원들이 그 키가 작기 때문에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직원분 여자분들 많거든요.
이게 7단에 있는 거를 열기가 힘들어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를 그 계단 사다리 같은 거 타고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이 남자가 필요한 건데 그런 거 하면서 실수로 이제 유리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깨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도 없었고 잘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인정받아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부를 일 있으면 부르겠다 하시고 거기에 계신 반장님이 이제 거기 절에서 이제 용역을 하면서 쉬는 날에는 이제 다른 노가다 같은 것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같이 일할 사람이 없다고 그 저보고 이제 같이 일할 만한 사람인 것 같다고 제 번호 따가셨거든요. 약간 자랑 아닌 자랑 하자면 그래갖고 되게 좀 약간 보람찼어요. 그거를 오늘 이제 정신과에 이제 약을 타러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그 의사 선생님이 현수 씨는 참 그 대단한 것 같다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그 약간 그 통장? 경험저축 통장에 이제 누적이 돼서 내가 힘든 순간 때마다 이제 그 적금들이 나와서 날 도와줄 것 같다. 그런 좋은 말씀도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명절 연휴 때 이제 그 제사가 없어져서 이제 어차피 평소에 쉬니까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남들 일할 때 일하면 시급이 지금 제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9,860원밖에 못 받지만은 그 제 능력으로 이제 남들 쉴 때 일하면은 이게 더 많이 벌거든요. 업무나 난이도는 이제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도 많이 번단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는 딱히 손해가 아니었던 뭐 좋은 일만 가득했던 그런 살아오면서 최고의 명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 안 그래도 제가 그 불교 이런 거에 관심 많아가지고 근무하면서 나오는 그 목탁 소리랑 반야신경, 금강경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불경 이렇게 해가지고 딱 세 개가 무한반복이거든요. 실컷 들었습니다. 질릴 때까지. 그 질리면 정신 나갈 것 같지 않냐고 하는데 이게 불교 철학이 이게 종교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그 심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 내용이 굉장히 함축적이고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마음 비우거나 명상할 때 굉장히 좋은 경이거든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은 반야신경을 어떤 사람이든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버전으로 해놓은 게 유튜브 영상에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구나.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실컷 들었고 저 금강경은 내용을 잘 몰라요. 그 금강경이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반야신경은 진짜 부처님 이게 반야신경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이제 부처님이 수행하시면서 제자들이 뭐 깨달음이 뭡니까? 어떤 게 이제 수행입니까?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알고 야 이놈들아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반야신경인데 그 안에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자면 요즘 세대 말로 슈퍼 레전드 쉬운 그 경전 약간 요런 내용 법문 약간 요런 내용이거든요. 슈퍼 레전드란 말이거든요. 마하반야라는 말이 슈퍼 레전드 개쩔 막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만 반야신경만 깨우쳐도 불교의 모든 철학을 다 깨우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짧으면서도 대단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그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어가지고 들으면서 되뇌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유족분들 없을 때는 이제 혼자 명상을 하고 이제 템플 명상해줘 이제 사원 명상하고 이제 노래 들으면서 그런 불경 들으면서 명상하고 이제 유족분들 오면 이제 보쇼 그럼 이제 그냥 이제 낙골당해서 유리문을 개폐 안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재 지내고 이제 성묘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문에 이제 뼈가 돼가지고 문에 닫혀 있으면은 약간 그 고립된 느낌이라서 이 명절 때만 특별하게 이제 개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넣어놨던 사진들이 아직 넘어져 있으면 정렬하고 이제 영혼이 있다면 영혼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연단 말이죠. 문을 열어드리고 하면은 진짜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으로 정말 저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단순한 일을 그냥 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한다고 정성스럽게 했을 뿐인데 저는 이제 75도 이렇게 45도
인사했는데 상대방은 90도로 이제 인사하고 진짜로 이게 죽음 앞에서는 전부 다 이제 사람이 경건해지는지 이제 진상도 없고 이제 뭐한 가지 썰을 더 풀자면은 그 팁 주신 분 말고 저에게 음료수를 주고 가신 분 계시거든요. 너무 고맙다고. 이 썰을 하나 더 풀자면은 그게 어떤 사연이냐면 이제 누나랑 이제 30년간 생이별을 했대요. 자기는 미국에 갔고. 그리고 자기가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는데 자식과도 생이별을 해갖고 미국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식과 연락이 닿았고 자식과 연락이 닿다 보니까 누나의 이제 안부를 물어봤는데 자기 자식은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는 그 고모랑 이제 연락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누나가 죽었다는 소식을 30년 만에 들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그 낙골당 방문 기록 보니까 석 달 동안 한 여섯 번 오신 것 같더라고요. 계속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사연을 들으니까는 안타깝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못 본 누나가 먼저 죽어가지고 이제 낙골당에 이래 있으니까는 계속 이제 뭔가 좀 눈빛이 좀 흔들흔들거리고 그 나중에는 이제 유리문 이제 명절 때만 유리문 개폐되니까는 유리문 좀 개폐달라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누나의 자식들이 넣어놓은 유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그 꺼내 가시면 안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이상한 짓 할까봐 그런지 이제 자기 뭐 진짜로 왕래하고 있고 뭐 연락하고 있고 막 내가 요구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그 고인분의 그 동생 맞으신지 그것만 이제 본인 신분증 확인해야지만 열어주기 때문에 그것만 했는데 막 계속 인증하고 자기 얘기하고 CCTV로 보니까 누나 유품 이렇게 하고 왜냐면 30년 동안에 이제 자기 피부치의 냄새를 못 맡아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CCTV 보는데 너무 애절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그 막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가시는 길에 갑자기 돌아오시더니 너무 고맙다면서 오미자 차를 하나 딱 사주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해서 너무 보람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참 느끼는 점이 많고 이제 저에게는 이제 생활비를 벌기 위한 제 나름대로의 이제 발버둥이었지만은 굉장히 좋은 영감과 이제 통찰, 그 삶에 대한 이제 고찰, 죽음에 대한 고찰,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얻어가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있으면서 제가 커뮤니티에 이제 그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제 게시글 올렸지 않습니까? 이제 제 친척, 인척, 그리고 이제 가족, 그리고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의 진짜 복을 빌겠다고, 절간에서 일하면서, 진심으로 진짜 그런 마음으로 빌었습니다. 사고 없으시고, 이제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2024년도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는 지금 놀라워요. 제가 은둔한 생활에서 탈출해가지고 세상을 다시 살기 시작한 게, 작년 11월쯤부터인데, 지금 조금만 있으면은 일주기가 돌아오거든요. 일주기 사이에, 1년 사이에 진짜 많이 변했고, 제가, 그 헬스장도 계속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운동하고 있고, 계속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약간은 조금 게을러진 것 같지만은 이것조차 그 완벽한 내가 되기 위한 이제 내 스스로에 대한 압박이라 생각해서 내려놨거든요. 그냥 좀 처진 대로 그냥 누워 잡니다. 근데 결국에는 뭐 답은 있고 해결책은 있고 제 눈앞에 이제 그 추석 개꿀알바, 심신을 경건히 하고 이제 내 나름대로의 이제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무속과 신앙과 뭐 미신 같은 게 저도 많이 알지만 그런 게 정말 있다면은 저는 그런 좋은 일 하면서 공덕을 쌓은 거거든요. 그런 이제 일석삼조, 일석사조 같은 그런 이제 알바를 하면서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남은 2024년도 다들 잘 보내시길 다시 한번 기원 드리고 추석 때 너무 더웠죠, 진짜. 이제는 추석이 아닙니다. 하석입니다, 하석. 여름 맞자 써가지고 가을 축자가 아니고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 진짜. 잠깐 교대 근무해 준다고 저는 낙골당 안에서만 일하는데 원래는 이제 밥을 못 먹으시니까 이제 교통 정리하려고 제가 헌병이다 보니까 또 교통 정리 통제 잘하거든요. 무전기로 상황 듣고 맞고
이렇게 잘한단 말이죠. 맞고 이제 막으면 왜 막았냐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대처도 잘하고 이 반장님이 그런데 저도 제 인상과 제 얼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선한 것 같은데 만만한 인상은 아니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진상짓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른 근무자들은 진상짓을 좀 많이 당했다고 해요. 그 교통 정리하는 동안에. 근데 저한테는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니, 허세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아, 내가 좀 험하게 생겼나? 그냥 저는 인상 좋다 생각하거든요. 인상 좋다 생각하는데 여튼 이제 교통수신호도 뛰어다니면서 그 모든 근무자들 제가 다 한 번씩 교환해줬거든요. 이제 한솔동 뭐 경내는 원래 베테랑이 하는 거고 뭐 한솔동, 와불상, 뭐 폭포 뭐 이라고 여러 지역이 있는데 지점이 있는데 다 이제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일하시는 보살님들한테 전천후로 이제 활약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 근무자 중에 아무도 이제 그 보시한 거를 나눠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특별히 챙겨주시더라고요. 그 부처님한테 올렸던 그런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진짜로. 네, 인정받은 또한 이제 보건소에서도 인정받았지만은 이 신불정사 납골당에서도 인정받은 것 같아 굉장히 프라이드가 생기는 그런 뭐 했습니다. 예. 또 다음 편에서 또 재밌는 썰을 풀면서 이제 은둔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전직 7년차 은둔형 외톨이 현재는 방구석 치유 전문가 안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